약 200만 명의 암 환자들이 1년 동안 뭐예요? 병원에 갔다가 바치는 돈이라고 말이에요. 엄청나죠? 예방하고 안 걸리고 그렇게 하면은 뭐요? 그 엄청난 돈이 가정에 사용되어지고 경제에 사용되어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어쨌든 이런 이제 병원의 엄청난 예산 때문에 우리나라 의료 기술이 진짜 세계적으로 최고로 발달이 됐죠. 요즘에 정부와 이제 의사협회 이제 갈등이 있어서 조금 이제 멈칫했지만은 그래도 한국의 요 의료보험 제도 있죠. 이건 세계 최고예요. 제가 잠깐 캐나다와 미국에서 한 10여 년 살고 왔잖아요. 정말 한국의 의료보험처럼 잘 된 나라가 없어요. 정말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것을 여러분 정말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요. 하여튼 잘 돼 있습니다. 자, 어쨌든 피 한 방울로 6대 암을 진단하는데 그 정확도가 97%예요. 이제는 피 한 방울로. 그래서 의료기술은 엄청 발달되었고, 발달되었다는 의료기술은 바로 진단의학이에요. 진단의학은 진단 장비이죠. 자, 엑스레이를 발견했습니다. 그 렐트겐이라는 독일의 학자가 1900 몇 년입니까? 그때가 1895년에. 그리고 이 퀴리 부인의 이제 후손들입니다. 그 후손들이 파리 라둠 연구소에서 방사성 물질을 최초로 발견해요. 이렇게 하다가 아차 실수한 것도 아닌데 우연히 알루미늄에다가 어떤 물질을 이제 투여했고 그 물질을 투여한 걸 뺐는데 계속 남아있는데 그게 최초로 이 세상에서 원소가 변화되는 것을 그때 발견합니다. 원소도 변하는구나. 요게 이제 그 다음에 방사선 치료, 항암 치료 이런저런 치료에 굉장히 큰 기초가 이제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방사선 치료의 초고압 시대가 1950년대에 시작이 되어지고 그러면서 한국의 1963년 원자력 의학원 국립암 원자력 병원 있죠. 여기 이 상계동에. 그리고 영국의 저분이 CT를 개발합니다. CT 촬영, 컴퓨터 단층 촬영이죠. 그리고 요 페트 촬영은 한국인 박사가 미국의 어느 병원에서 근무하면서 페트 촬영을 이분이 최초로 이제 개발을 합니다. 자, 양성자 방출 단층 촬영, 페트 촬영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IGRT, 영상 유도 방사선 치료, 이게 발전 최근에도 양성자 치료, 또 표적 치료, 면역 치료, 중입자 치료, 유전자 치료까지 이렇게 진단의학과 치료의학이 발달되면서 그래도 암 치료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항암 치료죠. 자, 이 항암 치료는 우연히 항암 치료가 시작되는 그 계기가 2차 세계대전입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은 저기 지중해 있죠. 이태리 근처 지중해에 이 독일의 큰 이제 군함이 그 가스 있죠, 독가스. 이 독가스를 적재했어요. 그때는 지금 원자력 폭탄이 이제 뭐 위세를 떨치지만은 그때 당시에는 원자폭탄 전이잖아요. 1945년 이전이니까. 원자폭탄 전에 가장 최고의 무기는 독가스였어요. 독가스 어느 지역에 쫙 풀면 뭐예요? 이제 군사들을 죽이게 하는. 근데 그 독가스 이름이 머스타드 독가스였어요. 그 머스타드 독가스가 사실 군함에 적재되어 있는데 이제 미군의 비행기가 그걸 이제 폭파시킨 거예요. 그 거꾸로 미안합니다. 미군의 군함에 독가스가 실려 있었고 그 독가스를 독일군 전투기가 폭파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독가스가 뭐예요? 그 군함에서 터졌고 많은 병사가 그 독가스 때문에 죽었죠. 근데 다 죽은 건 아니죠. 일부가 죽고 일부는 살아남았어요. 살아남은 병사들을 이제 병원으로 후송시켜서 이런저런 검사를 해보니까 모두가 다요. 그 몸의 벽혈구 수치가 쭉 떨어진 거예요. 모든 병사의 벽혈구 수치가 뚝 떨어진 걸 보고 이거 왜 그러지? 이 독가스, 머스타드 독가스 때문이구나. 그때 당시에 가장 큰 골치가 백혈병이었는데 그 백혈병이 수치가 낮은 게 문제가 아니고 수치가 높은 게 문제였어요. 자, 거기서 무슨 힌트를 얻었겠죠? 무슨 힌트? 백혈병 치료에 수치가 높은 걸 못 잡았는데 뭐가 잡았어요, 지금? 머스타드 독가스가 잡았죠? 수치를 낮췄죠? 이것을 뭐요? 머스타드 독가스를 추출해갖고 어떻게? 백혈병 환자들의 몸에 투여를 하니까 백혈수치가 뚝 떨어져요. 그래서 백혈병을 치료하면서
아, 그렇다면은 요 머스타드 독가스를 어느 환자에게 투여도 해보자? 암 환자에게 투여. 이게 항암제의 시작입니다. 언제? 그때가 1943년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쭉 이제 항암 치료가 그때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항암제가 개발. 지금은 항암제가 뭐 거의 뭐 수백 가지가 이제 되죠.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것을 1세대 화학 항암 치료로 합니다. 1세대 화학 항암 치료. 자, 1세대 화학 항암 치료는 이 항암제가 들어가서 정상세포도 아작을 내고 암세포도 아작을 내고 암세포가 아주 큰 타격을 입는 것은 좋지만은 정상세포도 뭐예요? 아주 큰 상처를 입어요. 그래서 항암 치료 받으면 뭐예요? 막 기운이 없고 메스꺼 없고 가장 빨리 성장하는 세포를 갖다 죽이니까 뭐예요? 위장세포가 다 힘을 이제 잃어서 뭐예요? 소화가 안 되고 막 냄새 맡아도 역겹고 막 머리털이 빠지고 이제 그러잖아요. 이게 1세대 항암 치료의 부작용. 그래서 이제 이 그 제약회사에서 1세대를 지나서 뭐예요? 2세대 항암 치료. 그게 뭐예요? 표적 항암 치료. 그러면은 요 항암제를 암세포에게 접근만 시키면 되지 않겠느냐. 정상세포는 가지 않게 하고. 그래서 암세포에게 표적 항암제를 만들어서 딱 투여를 하니까 부작용이 덜하고 암세포는 잘 처리가 되고. 그런데 이거 한 번, 두 번, 세 번 해보니까 뭐예요? 내성이 생겨버려요. 예. 이 암세포가 뭐예요? 암세포, 원암세포는 여러분 항암제로 안 죽어요. 근데 암세포가 분리해낸 새끼 암세포만 죽어요. 그러면서 요 원암세포가 내 새끼들이 왜 죽지? 저 표적 항암제, 내성이 생겨버려요. 그러면 저 표적 항암제가 내 몸에 들어와도 내 새끼들 더 안 죽는 강한 독종 암세포를 이제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그게 내성이에요. 그래서 2세대 표적 항암제도 문제가 있어요. 내성의 문제. 그래서 만든 게 제 3세대 면역 항암제. 면역 항암제. 부작용 없이 암세포만 골라서 죽이는 면역 항암제. 이게 지금 이제 시행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의 이제 큰 병원의 주치의 선생님들이 뭐예요? 1세대, 2세대가 아니고요. 3세대 이쪽으로 많이 처방을 하고, 이것도 다 맞는 게 아니에요. A, B, C, D형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그 항암제 중에 이제 맞춰보는 거죠. 이렇게 이 사람의 체질에 따라서 검사 결과에 따라서 이렇게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게 우리 주치의가 저 표적 항암제 내 몸에 맞는 것을 잘 찾아서 처방하도록. 그래서 암세포가.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요즘에 이제 이게 항암 바이러스 치료, 요게 이제 굉장히 지금 시행 단계에 있고 이미 시행을 했습니다. 이게 뭔가? 이 바이러스인데 이 바이러스를 우리의 몸에 투입해요. 어떤 바이러스? 암세포를 골라서 죽이는 바이러스. 이것을 이제 투입을 하면은 이 암세포가 정상세포, 이 항암 바이러스가 정상세포는 공격을 안 해요. 어떤 것만 공격해요? 암세포만 가서 공격을 하고 그 암세포 유전자를 복제를 해. 복제해가지고 이 녀석이 뭐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암세포를 사멸시키고 면역세포에게 그 정보를 줘요. 이 항암 바이러스가. 그 면역세포 T셀, B셀 이런 것들이 그 정보를 주니까 뭐예요? 그 정보에 맞춰서 맞춤식 암을 파괴하는 여러 가지 많은 몸의 인자들을 만들어 내더라. 그래서 이제는요, 요 항암 치료가 이렇게 좋아집니다. 그래서 항암 바이러스가 정상세포에게는 영향을 주지 않고 종양세포에게 바이러스를 복제해서 종양세포를 사멸시키고 그 정보를 T세포에게 줘서 면역을 활성화시켜서 우리의 생존율을 높이는 치료. 현대의학의 발전입니다. 그렇죠? 감사합니까? 이 치료를 잘 받으시고 모두가 빨리 완쾌되시기를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 이제 그렇게 되면서 이제 여러분 5년 생존율이 그럼 71% 좀 올라갔잖아요. 굉장한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1990년부터 세계적으로 관심을 모으는 게 게놈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1996년에 영국에서 복제양 이름이 뭐예요? 둘리. 양을 복제했죠. 그래서 뭐예요? 복제양 둘리를 통해서 이제 엄청난 게놈 프로젝트가 이제 시작이 되어집니다. 쉽게 말해서 양의 몸에서 세포를 추출해서 그 세포를 배양을 해서 그 배양한 세포로 뭘 만들어내는 거예요? 똑같은 양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이제 서대두의 세포를 빼내서 서대두의 세포를
잘 복제해서 이것을 뭐요? 키워서 똑같은 서대들을 만들어낸다. 이제 이게 최종 목표였죠. 자, 그걸 합니다. 자, 그래서 게놈 지도가 2000년 6월에 완성이 되었고, 그러면서 2002년 12월에 매우 중요한 일이 있었죠. 한국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서울대 수의학과 황우석 교수 팀이 뭐 했습니까? 줄기세포를 뭐 했어요? 만들었죠. 만드는 것은 쉬웠어요. 근데 만들어서 뭐 해야 돼요? 요 줄기세포를 배양을 해야 돼. 배양. 그러니까 이제 줄기세포를 만들었는데 배양을 해야 되는데 그 배양을 자꾸만 실패하는 거예요. 이론적으로는 이게 나와 있어요. 줄기세포를 배양을 해서 그 줄기세포에게 모든 그 유전자는 가만히 내버려두고 폐에 관련된 유전자를 자극하면 폐가 딱 만들어져요. 그럼 폐암 환자는 뭐예요? 그대로 바꿔치기 합니다. 자동차 부품 교환하듯이. 또 파킨슨 환자도 마찬가지고 줄기세포를 이용해서 그걸 완치가 가능해요. 이론적으로. 서대두가 물 위를 걸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물 위를 걸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걸을 수 있어요. 오른발 디뎌. 빠지기 전에 왼발 디뎌. 왼발 빠지기 전에 오른발 디뎌. 오른발 빠지기 전에 왼발 디뎌. 걸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이론적으로는 가능해. 여러분, 벌이 1초에 몇 번 날개짓해요? 약 200번 하나 200번. 예? 이번 일요일 동서남북 퀴즈에 나오는 문제니까 잘 기억하십시오. 1초에 뭐요? 200번. 그럼 뭐요? 제 발이 뭐요? 1초에 뭐 100번만 반복해도 뭐요? 물 위를 걸을 수, 이론적으로는 가능해. 근데 현실적으로는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자, 이론적으로는 줄기세포를 만들었어요. 어떻게 만들었는가 보세요. 여기 체세포 있죠? 난자 있죠? 여자의 몸에서 한 달에 한 번씩 배란될 때 난자를 추출해요. 난자를 추출하고 난 다음에 남자의 몸에서 체세포를 딱 이제 또 이렇게 추출합니다. 그래서 남자의 몸에 체세포 하나, 여자의 몸에 난자 하나. 요게 이제 줄기세포의 재료예요. 그래서 이 줄기세포의 난자의 저 핵 있죠, 핵. 요 핵. 저 핵을 딱 제거합니다, 핵을. 핵을 제거해요. 그러니까 뭐요? 머리가 잘려진 몸통인 거예요. 그 머리가 잘려진 것을 저기 체세포를 싹 결합을 시켜요. 융합을. 여기까지가 줄기세포예요. 이게 뭐냐면은 난자와 정자가 부부끼리 사랑을 나눌 때 낭자와 전자가 만나서 임신이 되잖아요. 잉태가 되죠. 똑같은 거예요. 난자와 정자가 서로 만나서 한 세포가 되는 게 줄기세포예요. 이제 그것을 이제 이 실험실에서 만드는 거예요. 여자의 난자에서 핵을 제거하고 그 제거된 핵 속에 뭐요? 체세포를 싹 집어넣어요. 집어넣을 때 서로가 어색하죠. 그때 충격을 딱 줘요. 전기 충격을 딱 주면 어머나 하면서 뭐요? 놀라면서 줄기세포의 시작인 난자와 체세포가 뭐 딱 하나가 돼버려요. 이게 줄기세포예요. 여기까지 황우석 교수팀이 했어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제 배양을 키워야 돼요. 싹이 있고 줄기가 나오고 이렇게 키워야 되는데 자꾸만 1번 실험가부터 15번 실험까지 하는데 다 죽어요. 이게 황우석 교수의 비화입니다. 이게 이제 비화니까 실제일 수도 있고 그냥 뭐 웃어 넘길 수도 있고, 황우석 교수가 그 엄청난 연구비를 정부로부터 받아오죠. 그래서 황우석 교수가 있잖아요. 그때 당시 대통령이 김대중 대통령이었단 말이에요. 리포트를 작성해요. 줄기세포 연구 리포트. 청와대에 보고합니다. 청와대에 보고하니까는 김대중 대통령에게 보고가 됐죠.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이 와 반가워요. 이거 엄청난 일이에요. 그래서 황우석 교수를 불러요. 황우석 교수가 김대중 대통령의 전공을 찌릅니다. 각하, 이것을 하면은 파킨슨병도 치료할 수 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마음에 상처가 있는데 그 부담이 뭐예요? 그 큰아들 김홍길, 그 큰아들의 병이 뭐예요? 파킨슨이란 말이에요. 그 아들이 파킨슨 걸렸으니 아버지 마음이 어때요? 그런데 그 파킨슨을 이 줄기세포 연구에서 고칠 수 있다니 뭐예요?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께서 황우석 교수를 불러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황우석 교수께서 이 줄기세포 연구를 해서 파킨슨병을 고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금이 서울대 수의학과로 엄청나게 가게 되었고, 근데 기간이 촉박해요. 대통령 임기 전까지 그걸 만들어내야 돼.
근데 뭐예요? 자꾸만 줄기세포는 만들었는데 배양에 실패하니까 마음이 초조합니다. 그래서 뭐요? 사진을 조작하죠. 그래서 줄기세포 배양을 성공했다라고 발표를 해서 뭐 난리 났었죠. 전 세계적으로. 자랑스러운 한국 하면서. 예. 자, 이제 거기까지 가서 이제 멈추게 되었죠. 예. 자, 그래서 이 줄기세포를 성공하면은 신경, 파킨슨을 고칠 수 있어요. 신경이 쫙 만들어져 뭐 전선 넣듯이 뭐 신경을 딱 넣으면 이제 되거든요. 그리고 뭐예요? 저 심장, 뭐 당뇨병까지 다 완치가 가능한 게 줄기세포 연구죠. 그때 조금만 더 시간을 두고 배양을 할 수 있도록 또 황우석 교수가 조금만 좀 타임을 늦춰서 뭐 몇 달 혹은 1년, 2년 정도 이렇게 좀 기회 줬으면 이 배양을 성공해서 한국이 이 분야에서 세계 가장 선두로 나갈 텐데 정말 그때 저는 좀 안타까웠거든요. 자, 그 이제 이전에 이제 게놈 프로젝트가 이제 완성이 됐잖아요. 이렇게. 그때 당시에 미국의 프린스 콜린슨 요 국립보건원 원장이 직접 발표를 할 때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이고 신이 인간을 창조한 언어를 이해하는 과정에 들어선 사건이라고 이 연구소장이 발표하면서 클린턴 대통령도 그 당시에 축하를 했죠. 우리는 인간 유전자의 완성을 축하하기 위해 이곳에 왔습니다 하면서 축하를 했고 그때 당시에 뉴스에도 인간 생명의 비밀을 풀어줄 게놈 지도가 드디어 완성됐습니다. 과학자들은 혁명적 사건이라며 지금 흥분하고 있습니다. 박재용 기자의 심층 보도입니다. 10만이 알았던 생명의 신비가 드디어 인간에게도 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인간 생명의 유전적 청사진인 인간 게놈 지도가 완성된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순간입니다. 우리가 집성하고 자료화할 생명체계 출판을 출발하는 순간입니다. 인간의 세포는 23쌍의 염색체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들 염색체에는 DNA가 사다리 모양으로 길게 꼬여 있습니다. 인간의 유전 정보는 여기에 매달려 있는 염기들이 어떻게 조합을 이루고 결합하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자, 그래서 이 게놈 프로젝트가 그때 이제 발표가 되면서 이제 엄청난 이것은 인간의 능력 이상의 엄청난 사건이다. 그래서 20세기 3대 그 기적이 있는데 첫째가 맨하탄 프로젝트, 그 원자포탄 개발, 그다음에 아폴로 프로젝트, 달나라 아폴로 그 프로젝트 달나라 암스트롱이 달나라 발을 이제 디뎠죠. 그리고 하나가 또 요 게놈 프로젝트. 근데 아폴로나 이제 그 맨하탄 프로젝트에 비하면은 이 게놈 프로젝트는 비교가 안 될 만큼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어쨌든 이것을 통해서 어떤 일이 주어지는가 모든 걸 다 진단하고 치료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저런 문제가 있긴 하지만은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약간 부족한 게 있습니다. 그 부족한 게 뭔가 이겁니다. 구글 백과 99%가 완성되었지만은 100%까지 달성하지 못했다. 이런 1% 부족한 게. 이런 원숭이의 유전자하고 인간의 유전자하고 99% 같아요. 1% 차이가 있어요. 그 1% 차이가 사람과 원숭이의 차이인 것처럼 이 1%의 차이가 큰 차이로 등장하는 게 이겁니다. 마치 뭐 같은가? 유럽 지도를 봤을 때 노르웨이가 빠진 지도와 같다. 이게 아직 완성되지 못했어요. 이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자, 시간 넘어갑니다. 자, 코로나19 때 요 게놈 프로젝트 또 뭐 진단의학 발달되고 치료의학이 발달되었지만은 요 코로나19 현대의학이 해결했어요, 못했어요? 해결했어요, 못했어요? 속수무책이 했잖아요, 그때. 뭐 치료약이 있어요? 없죠. 치료약도 없고 뭐 항생제라고 하는 이제 그것이 있긴 한데 또 그 이후에 또 백신이 개발되었지만은 그 백신도 뭐요 한계가 있고 그래서 결국은 뭐요 사람들이 다 현대의학의 한계에 부딪히게 되었고 그 이후에 중요한 게 뭔지를 그들이 깨달은 거죠. 2010년 타임지 1월자에 그때 대서특필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최첨단 의학, 뭐 이런저런 진단의학, 이런 수많은 의약, 뭐 이것도 있지만은 중요한 게 이거다. 나의 선택이 나의 운명을 결정짓는다. 나의 무슨 선택? 나의 생활 습관이 나의 건강을 결정한다 하면서 이 타임지에 이렇게 기사가 났습니다. 뭐냐면은 왜 당신의 유전자는 당신의 운명이 아닌가?
타고난 체질이 있는데 그 타고난 체질로 건강이 결정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타고난 체질 말고 뭐요? 길들여진 체질, 길들여진 습관이 우리의 건강을 결정한다. 그러면서 당신의 선택이 당신의 유전자를 변화시킬 수 있다. 아무리 좋은 유전자를 타고 났다 할지라도, 태어났다 할지라도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그 유전자가 약해질 수 있고, 아무리 약한 유전자를 할지라도 내가 어떻게 습관하고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강해질 수 있다. 이게 바로 요 후성 유전학이고, 요 후성 유전학에서 쓰는 표어가 이겁니다. You와 what you eat. 당신은 당신이 먹는 것으로 결정된다. 이게 영국 속담이거든요. 옛날 호랭이 담배 피울 적 영국 속담인데, 그 영국 속담을 최첨단 의학에서 표어로 삼고 있어요. You와 what you eat. 당신이 무엇을 먹는가로 결정이 된다. 당신이 무엇을 생각했는가로 당신이 결정된다. 당신이 무엇을 선택했는가로 당신이 결정된다. 그러므로 당신은 무엇을 먹는가가 당신의 건강을 만드는 것이다. 자, 그래서 우리가 건강이 이렇게 어려워진 이유는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지만은 뭐 때문에? 우리가 먹는 것, 무엇을 먹느냐, 잘못 먹기 때문에. 그래서 이 후성 유전학에서 연구한 게 일란성 쌍둥이입니다. 일란성 쌍둥이는 똑같아요. 뭐가? 유전자가 똑같아요. 똑같은 유전자인데 30년, 40년 살고 보니 두 형제가 같은 쌍둥이라도 건강에 차이가 생기더라. 예를 들어서 나는 운동하는 걸 좋아하고 내 동생은 먹는 걸 좋아합니다. 그럼 나이가 40대, 50대 되었을 때 둘 똑같이 건강할까요? 똑같이 타고났다 할지라도 나는 운동을 좋아하고 형은 그럼 건강할까요? 예, 동생은 뭘 좋아한다고요? 운동은 싫어하고 뭘만 좋아해요? 먹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후성 유전학에서 연구한 게 일란성 쌍둥이를 집중적으로 연구합니다. 여기 보면 이제 그 킹스 칼리지에서 이제 3,500상 7,000명을 21년 동안 연구합니다. 이제 그들을 먹는 거, 뭐 어떻게 라이프 스타일 같은 조사를 이제 했죠. 그래서 얻어지는 건 왜 쌍둥이는 자라면서 전혀 다른 인생을 살고 다른 병이 생길까? 이거에 대한 답으로 후성 유전체라고 하는 답을 찾았습니다. 후성 유전체가 뭔가? 무엇을 먹느냐,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서 후성 유전체가 생겨서 이 후성 유전체가 긍정 후성 유전체가 발현이 되면은 이게 건강을 자극해서 건강해지고, 질병 후성 유전체가 발현이 되어지면은 질병을 일으키더라. 뭐에 따라서? 그의 생활 습관에 따라서, 먹는 식생활에 따라서, 감정에 따라서 무엇을 선택하는가가 그의 건강을 결정짓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생활 습관을 한국의 보건복지부에서 이 그림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뭐 전국의 병원에 또 보건소에 했는데, 결국은 뭐예요? 최첨단 의학의 그 끝은 건강생활 실천이더라. 여러분, 약을 의존하지 마시고, 병원 치료를 받긴 받지만은 너무 그것에 또 의존하지 마시고, 결국 무엇을 의존해야 돼요? 나의 건강한 생활 습관. 이것을 잘 만들어가면은 반드시 여러분 완치가 돼요. 그러니까 열심히 이 뉴스타트를 했고 이 공기 좋은 곳에서 이렇게 생활했는데 왜 잘 안 낫지? 쭉쭉쭉 살펴보면은 반드시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까지 해결을 해야 될 거예요.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제 도움을 드릴까 합니다. 자, 그래서 후성 유전체, 유전자의 스위치를 끄거나 켜는 것이 있는데, 자, 여기 보면은요, 이게 에피제놈이라는 에피게놈. 이 게놈은 이제 이 유전자라는 뜻이죠. 에피라는 말은 넘어서. 근데 이 말은 유전체를 넘어서는 유전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타고난 유전자가 있지만은, 타고난 건강이 있지만은 그 건강을 넘어서는 그것이 뭐냔 말이에요. 라이프 스타일, 식생활, 그들의 감정, 이거란 말이에요. 그거. 자, 그래서 스위치를 끄고 켜는 스위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포 안에 이 스위치를 끄고 켜는 스위치가 있는데, 우리의 전체 몸에 발견된 게 약 한 800만 개 끄고 켜는 스위치가 있더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특정 유전자 스위치를 켰다 하십시다. 건강 스위치가 켜지면 뭐예요? 건강해지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호르몬 스위치가 켜졌다. 그럼 뭐예요? 호르몬이 쫙 나오는 것이죠.
근데 반대로 호르몬 스위치가 꺼졌어요. NK 스위치가 꺼졌어요. 건강 스위치가 꺼졌어요. 그러면 뭐요? 병이 오는 것이죠. 이제 그것을 최첨단 의학에서 얘기하고 있고, 그러면 유전자의 발현을 결정하는 것은 타고난 염기 서열이 아니고 후성 유전체로 연구가 밝혀집니다. 자, 그럼 후성 유전체가 뭔가 중요하죠? 정신 바짝 차리시고 이것만 확실히 깨달아도 치료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후성 유전체는 무엇이고 그 종류는 무엇인가? 첫째, 메틸기 그룹이에요. 메틸 그룹. 기 하면은 뭐 단체를 얘기합니다. 기. 메틸기, 메틸 그룹이에요. 히스톤 단백질과 사이토신과 구안인 염기쌍에 붙거나 떨어져 유전자 발효를 조절하는 메틸기 CH3라는 화학 물질이에요, 이게. 자, 이것을 하나 딱 덮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아세틸 그룹. 아세틸기, 히스톤 단백질이 붙거나 떨어져 유전자 발효를 조절하는 아세틸기 CH3CO가 붙습니다. 이 분자, 이거 화학물질입니다. 그 다음에 미세 RNA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이제 우리의 세포 유전자에 ACTG라고 하는 염색체가 있어요. ACTG, 뭐 A, 뭐 C, 시스토닌, 뭐 G, 구아닌, 뭐 티민, 뭐 아덴, 뭐 ACTG가 있잖아요. 근데 저 G하고 C 쪽에 뭐가요? 메틸기라는 것이 딱 가서 스위치를 꺼버려요. 이 스위치를 끄니까 뭐예요? 이 우리의 몸에 항암 능력이 있거든요. 질병을 안 걸리게 하는 시스템이 있거든요. 항상성의 원리 혹은 알로스타시스, 조절성의 원리가 있거든요. 근데 항상성의 원리가 딱 꺼지니까 어떻게 돼요? 암을 일으키지 않는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을 뭐요? 메틸기가 가서 뭐요? 저렇게 해서 접근해가지고 뭐요? 요게 스위치를 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암 스위치를 딱 꺼버리니까 뭐요? 우리의 몸에 암이 어떻게 돼요? 생기는 것이죠. 요게 메틸기라는 스위치예요. 자, 그래서 암 억제 능력을 뭐요?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내 몸에서 뭐요? 암이 발생하고 그 발생한 암이 요거 이제 아세틸기 이겁니다. 아세틸 히스톤이라는 것은 뭐냐면 묶어주는 거예요. 실패. 뭘 묶어줘요? 세포와 세포를 묶어서 연결시켜주는 게 요 히스톤이라는 단백질이에요. 저게 까만 게 히스톤입니다. 그런데 요 히스톤에 아세틸 CH3CO라고 딱 갖다 붙어요. 갖다 붙으면 이거 뭔가 하면은 요게 암을 촉진시키는 스위치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현재 우리의 몸에 지금 암 투병 중이시고 수술하고 항암 치료하는데 내 몸에 DNA 메틸화가 촉진이 되어서 암 저항 능력을 약화시키면은 내 몸에 뭐예요? 암세포가 계속 발생합니다. 그리고 뭐예요? 암을 촉진하는 DNA 아세틸화가 촉진되어지면 뭐예요? 이제 암세포가 늘어납니다. 자, 그럼 이걸 거꾸로 바꿔버려야 되죠. 그렇죠? 저 메틸기가 뭐예요? 암 그 저항 능력을 이제 약화시킨 게 아니고 뭐예요? 암 저항 능력을 키우는 스위치로 켜주면 되겠죠. 그 방법이 뭔가? 정반대로 암을 촉진시키는 게 암을 억제시키는 아세틸화가 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메틸기, 아세틸기가 암을 억제시키고 암을 촉진시키고 양면이 있다면 동전에 양면이 있는 것처럼 메틸기, 아세틸기가 뭐예요? 건강을 촉진시키면서 건강을 발현시키는 것이 있는가 하면은 반대로 뭐예요? 내 마음에 선한 마음과 악한 마음이 있죠. 선과 악이 있죠. 장점과 단점이 있죠. 똑같아요. 우리의 몸에 메틸기와 아세틸기가 똑같이 암을 촉진시키기도 하고 암을 억제시키기도 하고 이게 어떻게 이게 바뀌느냐에 따라서 내 건강이 결정이 되니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겁니다. 미세 RNA. 요 미세 RNA가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제 뭐예요? 저렇게 딱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암이 우리의 몸에서 촉진이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마지막으로 이제 마무리하십시다. 어떻게 해야 메틸기가 건강 스위치를 켤 것인가? 아세틸기가 암 억제시킬 것인가? 답이 나왔죠? 자, 이분은 정말 유명한 분입니다. 더 이상 게놈만을 이야기해서 안 됩니다. 이제는 후성 유전학을 얘기해야 됩니다. 알리스라는 저분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후성 유전체. 자, 메틸기가 와서 뭐예요? 지금 암을 발현시켰습니다. 암을 발현시켜서 뭐예요?
암 억제 유전자를 약화시켜 버렸어요. 자, 무엇이요? 나와 있죠? 세 번째, 음식. 나이 어쩔 수 없어요. 환경 호르몬 어쩔 수 없어요. 약물 어쩔 수 없어요. 성장 환경 이미 다 지나갔어요. 어머니 자궁에서 다 지나갔어요. 우리에게 딱 남아있는 건 한 가지 뭐예요? 음식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메틸기가 긍정적으로 스위치를 키든지 아세트기가 긍정적으로 스위치를 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후성 유전학에서 이제 뭐 다른 것을 측정할 수 없고 먹는 것으로만 계속 연구를 했습니다. 먹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 자, 그러면은요, 요 아세트기가 나와서 뭐요? 히스톤 꼬리를 딱 붙잡고 뭐요? 암 촉진을 강화시키는데, 그래서 얻어지는 게 저 위에 나와 있죠. 이게 암, 자가면역성 질환, 정신장애, 당뇨병이 이것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라는 말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영상이 나왔습니다. 상태에서 작동을 하다가 메틸기라는 분자가 붙으면 실패가 뭉쳐지면서 기능이 꺼져버린다. 즉, 유전자를 끄고 켜는 스위치 역할을 하는 분자가 있는데 그게 바로 메틸기다. 끄고 키는 스위치. 이 메틸기는 영양 성분인 엽산에서 오는 분자이다. 그러니 우리가 먹는 음식이 바로 유전자의 스위치가 되는 것이다. 우리가 먹는 음식이 뭐라고요? 좋은 음식 먹으면은 좋은 스위치가 켜지고, 좋지 않은 음식 먹으면 뭐예요? 나쁜 스위치가 켜지고. 자, 그래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자, 메틸기 유전자가 뭐예요? 암을 억제시키는 스위치를 꺼버렸어요. 그럼 뭐예요? 이제 암이 확 이제 커지겠죠. 아세틸기가 이제 등장을 해서 암을 촉진시키는 유전자를 강화시키니까 뭐예요? 암이 쫙 증가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우리가 먹는 음식 중에서 엽산이 스위치 제로가 돼요. 자, 그럼 엽산을 먹어야 되겠습니까? 엽산이 뭐예요? 푸른 채소 속에 들어있는 성분입니다. 그러니까 야채, 제가 중요성 계속 강조하죠. 저런 야채가 없죠. 저런 채소가 없죠. 그러니까 저 채소를 드실 때마다 뭘 생각해요? 이 채소는 내 몸에 무엇을 켜고 메틸기 스위치로 하여금 암 억제하는 스위치를 쫙 켜고, 아세틸 그 스위치는, 아세틸기는 뭐예요? 암을 발현하는 스위치를 끄고. 이해되시죠? 그러므로 야채를 드실 때마다 어떤 마음으로 드셔야 돼요? 이거는 항암제다. 항바이러스제다. 내 건강 촉진제고, 암세포 억제제고, 그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야채를 꼭 씹어서 드시면은 이 엽산이 우리의 몸에 들어가서 뭐요? 비타민과 엽산, 제가 지난 월요일에 강의했죠. 이게 무슨 재료가 된다 했습니까? 비타민과 엽산. 무슨 재료가 돼요? 모든 면역계의 재료가 된다. 그래서 먹는 게 뭐예요? 그렇게 중요합니다. 자, 이분이 노화의 종말이라는 책을 썼는데 정말 유명한 분입니다. 하버드대 유전학 교수이고 노화에 관련된 연구를 했는데, 이분이 쓴 그 논문에는 무엇을 어떻게 먹느냐 역시 중요하다. 동물성 단백질 섭취가 나쁘고 채식 위주의 식단이 좋다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없다. 다행히 식물성 단백질 섭취만으로도 모든 아미노산을 얻을 수 있다. 그렇지만 장수와 활력 면에서는 채식하는 편이 오히려 낫다. 그러면서 이분이 주장하기를 사자의 저녁보다 토끼의 저녁에 가깝게 밥을 먹어라. 사자의 저녁을 먹지 말고 무슨 저녁을 먹으라고요? 토끼의 저녁을 먹으자. 자, 따라하십시오. 사자의 저녁보다 토끼의 저녁을 먹자. 다시 말해서 육식하지 말고 채식하자, 그 말이죠. 자, 그래서 이 건강한 생활 습관을 실천하는데 첫 번째, 먹는 겁니다. 먹는 거 잘 드셔야 돼요. 채식 위주의 식사를 꼭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뭐예요? 아무리 잘 먹어도 운동하지 않으면은 별로 효과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뭐예요? 그 다음에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이게 뭐예요?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기술의 상징 금성. 순간의 선택이 뭐예요? 내 건강을 결정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선택하면 됩니다. 이제 건강하기를 선택하고, 그 건강하기를 선택하면은 반드시 먹는 거 채소 위주의 식사를 하시고,
또 운동의 어떤 그런 것도 좀 잘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반드시 좋아집니다. 여러분 선택을 잘 하십시다. 이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신명기 30장 보면은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자, 생명과 사망, 건강과 질병. 우리는 지금 어느 쪽으로 왔어요? 이미 질병 쪽으로 왔잖아요. 질병 쪽으로 왔다 할지라도 뭐 할 수 있어요? 건강 쪽으로 다시 뭐예요?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 강의 듣고 잘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생명과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은 살기 위하여 뭘 선택하고? 생명을 선택하고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소시니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 주리라고 맹세하신 완치, 주리라고 맹세하신 행복, 주리라고 맹세하신 건강, 바로 그 땅을 얻게 되고 그 건강을 얻게 되고 완치를 얻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서로가 서로에게 박수로 좀 축원하시면, 예. 기도하고 주무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이 우리의 몸에서 벌어졌네요. 암을 억제하는 스위치가 꺼졌을 때 암이 생기게 되었고, 암을 촉진시키는 스위치가 켜져서 우리의 몸에 암세포가 확장이 되었나 봅니다. 이제 암을 억제하는 스위치 계속해서 발현되게 하시고, 암을 억제하는 우리의 아세틸기가 잘 작동되어서 내 몸에 있는 암세포가 억제되어지고 그리고 또 사라지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저녁에 잠자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이 우리의 몸과 마음에 함께 해 주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좋은 밤 되시고.